예, 어제 결국 5,500선 못 지켰죠. 다시 지난번 3월 초에 했던 5,000선 때 곧 지지력 테스트가 다시 한번 있으려나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 지금 주식시장을 느끼는 감정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한테 지금 주식시장을 어떻게 느끼냐라고 표현을 이제 할 거냐고 물어보면 앵커께서는 이제 게임을 별로 안 하시잖아요. 별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저도 뭐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로 폰에 게임을 깔아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그 전에 PC 게임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다시 올라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 게임할 때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어떤 퀘스트가 있을 때 마지막 보스가 나오잖아요. 보스 맨 마지막에. 그래요? 그 보스를 깨다가 이제 내 캐릭터가 죽은 거야. 그럼 그 보스만 다시 깨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가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게임도 있습니다. 근데 미칠 것 같은데. 거의 그런 건 없죠. 지금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시장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간신히 되네. 지금 최종 보스까지 올라왔는데 이 최종 보스를 깨다가 잠깐 잘못해서 이제 캐릭터가 죽었는데 이걸 다시 보스만 깨면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고점까지 다시 가려면 힘든 듯한 느낌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받고 있어요. 고점까지 가기에는 다소 힘든 듯한 느낌이다라면 지금 고점까지 다시 6,300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추동력으로 할 만한 게 마땅히 눈에 안 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고점까지 굉장히 힘들게 왔는데 그걸 다시 해야 된다는 느낌이죠. 이제 과제를 하는데 세이브를 안 했는데 컴퓨터가 뻑이 난 듯한 느낌.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과제를 만들었는지 머릿속에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될 때 힘들잖아요. 그리고 힘들죠. 짜증나고. 어제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이란 발전소 폭격열을 유예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래도 뭐 안도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시장에서는 이걸 질질 끈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또 열을 또 연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부분. 그러니까 자꾸 그게 반복되면 내성이 생기니까 시장이 또 시작이네 하면서 이제 또 사실은 좀 오늘 저도 좀 비슷한 느낌인데 약간 시장이 좀 짜증나는 듯한 느낌이 뉴욕 시장은 좀 느껴졌어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시장이 전혀 신경 안 쓰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바로 가요? 안 네, 되나? 요걸 가야죠. 하고. 네. 자, 디스카운트 해소냐, 물량 폭탄이냐, SK하이닉스 엇갈린 시선. 어제 SK하이닉스가 그러게요. ADR 상장 때문에 좀 삼성에 비해서 삼전에 비해서 조금 더 상승폭이 컸었는데 어제 다 까먹대요.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여기도 적용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이거 둘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스카운트 해소냐 이제 디스카운트 해소다. TSMC만 예를 들면 미국에 상장돼 있는 ADR이 이제 한 20-30% 정도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는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가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떤 SK 하이닉스도 우리나라에 있는 본주보다 ADR이 더 비싸게 이제 프리미엄을 거래가 되면 본주가 따라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유상증자거든요.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유상증자죠. 물량을 신주로 발행하는 그렇죠. 거니까. 이게 이제 어떠한 식으로 되냐면 하이닉스가 이제 신주를 발행하면 이제 미국 그 증권거래소에서 허가를 받아서 이제 뭐 JP 모건이나 시티은행 같은 데다 그걸 맡기고 이제 그걸 담보로 ADR 발행해서 ADR이 시장에 상장되면 이제 누군가 살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이 이제 SK 하이닉스로 들어오는 건데 사실 뭐 자사주를 뭐 ADR로 상장을 하나 신주를 하나 들어오는 건 똑같긴 합니다. 그렇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근데 자기네 돈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차이 아니에요? 네, 자사주는 자산을 갖고 있던 자산을 돈으로 바꾸는 듯한 개념도 있죠. 엄밀히 얘기를 하면. 근데 하이닉스 주주들은 지금 이거 말고 원래 뿌리 났던 거는 주주총회에서 좀 약간 뿌리 났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예요? 직원들 그 성과금 뭐 주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어떤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준다? 배당이 뭐 생각보다는 좀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성과금 많이 주면서 왜 배당을 이렇게 그만큼 안 주냐? 네, 그렇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또 100조 얘기를 또 꺼내면서 우리도 삼성전자처럼 현금을 100조 정도는 좀 갖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그만큼 배당 못 하겠네. 네, 2050년도까지 용인에만 600조를 쏟아붓는다고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신주 반응이 뭐 2% 내외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이닉스가 안 좋은 게 이것 때문은 아닙니다. 네. 뭔데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하지 왜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게요. 하여간 네. 가요 빨리. 네. 네. 하나. 요거 하나솔루션. 네. 네. 하나솔루션이 지금 사실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 올해만 1조 5천억 정도를 일단 메꿔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하나솔루션이 작년까지 1년에 2번 정도 회사채 발행을 계속적으로 해서 공급을 좀 받아냈는데 유동성을 올해 재작년까지 작년에 2월달 이후로 지금 회사채로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신평사에서 신용 등급도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이게 21년도에 1조 3천억 정도 유상증자 한번 있었었어요. 21년도에. 근데 그때 6만 6천 원에 하나솔루션이 우리 유상증자 합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유상증자 가격은 42,800원이었어요. 6만 6천 원에 유상증자 발표를 하고 그 66,000원 가격 주가가 66,000원일 때 발표를 했고 42,000원짜리로 유상증자를 네, 발표했다. 발표했는데 뭐야? 그렇게 많이 떨어뜨려. 무조건 42,8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당연하죠. 그러고 나서 처음 발표를 했던 6만 6천 원까지 올라오는데 1년 반이 걸렸어요. 정확히. 아유, 근데 뭐 주주들 그냥 미치겠다.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은 다르긴 한데 사실 하나솔루션이 이제 뭐 여기서 이제 기사마다 기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아니 뭐 그럼 시장한테 미리 상의하고 해요. 네. 그건 요즘은 아니지. 원래 기습으로 발표를 그럼요. 하죠. 근데 하나 좀 약간 의미 있는 기사는 이번에 이제 주주총회 때 정관 변경을 총 발행 주식수를 5억 주로 늘려놨다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지금 하나솔루션이 주식수가 1억 7천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5억 주까지 늘린다고요? 원래는 3억 주였는데 이번에 이제 7천만 주 정도 늘리니까 발행 가능 물량을 3억 주 안에 들어 있어요.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번에 유상증자 물량이랑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발행됐던 주식 합치면 3억 주가 안 되는데 그거를 주총에서 이번에 며칠 전에 5억 주로 늘려놨어요. 그러면 또 유상증자 한다는 얘기잖아요. 시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이제 더 할 수도 있구나. 그렇죠. 네. 그럼 2억이 남는다는 건데 네. 앞으로도 또 유상증자를 또 그만큼 2억 주급으로 더 한다는 얘기니까 더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건 맞죠. 돈 아직 못 벌잖아요. 네. 더군다나 솔루션은 태양광 쪽이 좋다고 아무리 해도 우리 저 위원님 늘 말씀하시지만 석유화학 쪽에서 어쨌든 계속 부진하니까. 근데 아까 예상치 결과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타격이 커 보이지는 않네요. 3%대 중반 정도던데 물론 오늘 시장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워낙 세게 올라가서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뜨거운 종목이라 그래서 그런가. 그거를 또 이용했을 수도 있죠, 회사 측에서는. 근데 또 그걸 가지고 회사가 뭐 여기서 이제 기사에 나온 것처럼 기습이네, 뭐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뭐 뒤통수를 쳤네, 뭐 그렇게까지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냐? 또 그건 또 좀 다른 얘기 같고. 가장 중요한 건 21년도에 유증할 때 주주 배정 유증이었죠. 그때도 하나가 다 참여를 안 했습니다. 자기들은 비율대로 참여를 안 했어요. 그게 지금 가장 그때 당시 문제였습니다. 그럼 실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다 이제 일반 주주한테 또 그렇죠. 매장한 거예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초과 그 청약을 할 것이냐 20% 정도 초과 청약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솔루션은 제가 봤을 때 하나는 뭐 이번에 초과 청약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할 거예요. 네. 욕먹을 짓은 굳이 지금 하나그룹이 할 일이 없어요. 그 하나 그 에어로서부터 일단 유증 네. 때문에 하나가 시장에서 좀 약간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권에서 싫어하는 건데 이 정부에서는 싫어하는 건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결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겠죠. 그 수뇌부에서도. 그리고 뭐 방산, 뭐 태양광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나가는 듯한 분위기니 아주 되게 좀 얕게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가격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관건이죠.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아이고 이제 왔네요. 자 가죠 네. 이제. 지금 시장에서 뭐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스 모두 지금 이 터보컨트 관련돼서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미국이랑 이란 뭐 분쟁이라고 해야 되는지 전쟁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공습이라고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긴 한데
이쪽에 너무 시선이 뺏겨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 놓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100% 확실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디램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디램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네, 근데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한 게 3월 18일입니다. 네. 마이크론 최고치가 3월 18일. 음.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뭐 2월 말까지 올라갔던 건 약간 오버된 부분이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고치 찍은 게 2월 말 빼고는 6,000포인트 막 넘는다고 시장 막 굉장히 좀 장밋빛 전망을 제시할 때 빼고는 싹 다 3월 18일이 고점입니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싹 다 고점 3월 18일이에요. 근데 D램 고점이 3월 18일입니다. 3월 18일에서부터 한 번도 반등 안 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게 고점 대비 10%가 훨씬 넘게 떨어졌다는 걸 시장이 지금 너무 간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터보 퀀트 이거 시장은 지금 사실 빅테크들은 비용에 대한 어떤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능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당장의 어떤 영향이 있을 거는 당연히 아니긴 합니다만은 D램 가격이 지금 고점 찍고 지금 2주째 떨어지고 있는 걸 시장에서 언론 보도가 거의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예 없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근데 D램 고점과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점이 같은 날에 나왔다는 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메모리 3사는 고점 대비 좀 어느 정도 떨어진 거예요? 한 20% 지금 정도? 고점을 그러니까 마이크론 고점과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점 좀 시기가 다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월 말에 고점이었고 막 6,300 가고 막 그랬을 때 맞아요. 우리는 그렇고. 마이크론 고점은 3월 18일이 18일 이고. 고점입니다. 예. 그럼 마이크론이 지금 3월 18일 고점, 그러니까 디램 가격 고점을 찍었던 18일 이후에 네. 지금 6일 연속 떨어졌잖아요. 네, 네. 한 20% 정도 떨어진 건가요? 20%는 안 떨어졌고요. 퍼센트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디램이 좀 최고치 대비 10% 정도 떨어졌는데 10% 훨씬 더 떨어졌어요. 10% 더 떨어졌어요. 한 13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거 대비해서 메모리 3사의 주가는 더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좀 간과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고. 그러니까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방향성이 일치를 하고 있다. 고점이 일치를 하고 방향성이 일치를 하고 그러면은 있다. 지금 그 말씀은 디램 가격이 더 하락세로 이어갈 수 있다?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고요. 그 D램 가격이 반등이 오지 않으면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역시 반등 오기 좀 힘들다. 지금 부분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말씀하신 생각입니다. 포인트가 그거구나.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 하락이 지금 터보컨트니 또 고점 라인 등등등 이런 얘기 있거든요. 사실은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신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게 데일리로 계속해서 나오나요? 네. 디램, D램 가격이 올랐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정고점 치고 떨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주가도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쌍봉지 똑같습니다. 만들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가보죠. 코스닥 샀다. 예, 지금 최근 5거래일도 보면 외국인은 코스닥만 플러스예요. 네.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사고 있긴 않습니다. 네, 많지는 않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죠. 거래소는 지금 현재 6일 연속, 전일 기준으로 6일 연속 순매도기 때문에 사실 거래소를 파는 건 맞는데 규모만 보면 사실 코스닥을 이렇게 막 산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이제 샀다 팔았다 하는데 거래소 대비해서 사는 건 맞으니까. 네, 그거는 맞아요. 일단 전일 대비해서 일단 3조 5천억 넘게 전일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이 팔았죠. 굉장히 많이 팔고 요즘에는 개인들도 막 3조 사고 파는 거 흔하기 때문에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굉장히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6일 연속 순매도, 3월 들어서 30조 이상 순매도, 이건 굉장히 큰 부분이죠. 외국인 코스닥이 이제 거래소는 팔고 코스닥 쪽으로 자금 유입이 되는데 2월 들어서 5,400억 순매수 했는데 3월에도 유지가 되는데 3월은 이제 720억 정도, 좀 약간 2월 대비해서는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많이 줄었네. 네. 네. 이제 매도 전환이 아니라는 데 그렇죠, 의미를 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변수도 있고 이제 외국인들이 왜 그러냐? 외국인들이 직접 나는 이래서 거래소를 팔고 코스닥을 사는 거야라고 표현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거래소는 이 유가에 영향을 받는 변수가 많고 코스닥은 그나마 덜하다 이 부분.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증권가에서 향후 시장 방향성 가를 변수는 중동 리스크, 국제 유가, 미국, 이란 국영수를 중심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을 간다.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거래소는 판다는데 거래소에서는 무엇을 많이 팔았고 코스닥은 산다는데 코스닥에서 무엇을 샀나 한번 정리를 싹 다 해봤습니다. 기준은 3월 한 달 동안 이제 그 거래 대금 금액으로 소팅을 했고요.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산 거 사고 있다는 거 사고 있는 걸 봐야 되겠죠. 약간 의외네요. SPG도 그러게요. 지금 4년 동안 실적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네. 그리고 주가도 요즘에 로봇주가 별로 안 좋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파마 리서치, 네. 네, 뭐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알지노믹스를 많이 사네. 네, 알지노믹스 많이 샀고요. 에코프로 이제 바이오가 하나, 둘, 네. 세 개. 바이오가 세 개죠? 네, 로봇 네. 두 개. 그죠? 심텍은 역사적인 고점에 거의 이제 맞다가 빠졌다가 이제 많이 회복했죠. 반도체 소부장 하나, 2차 전지 하나. 뭐 그러네요. 뭐 그럼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산다는 그런 파는 것도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예. 사실 파는 게 조금 더 네임드들이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하는 거는 저 네. 반도체 소부장이 거의 뭐 대부분 상당히 많네요. 네, 리노, 에코프로, 원익 IPS 다 이제 그 코스닥에서 그 반도체 쪽 상단에 위치한 종목군들을 좀 많이 팔았고요. 최근에 리노고 목표가를 83%인가 올린 리포트도 있었는데 어느 증권사에서. 야, 근데 외국인은 리노고금을 탑으로 파네요. 코스피에서 지금 한 달 동안 30조를 팔고 있는데 가장 많이 파는 코스피도 한번 보면 원투 쓰리네. 네, 네. 삼성 ENA는 최근에 좀 핫한 흐름이 좀 나오긴 했는데 많이 좀 팔고 있고요. 이제 넥스원, 뭐 한미 반도체 쪽으로 뭐 많이 팔고 있다. 이제 정리를 이제 해봤는데 의미는 사고 있는 쪽은 뭘 사고 이제 팔고 있는 쪽은 뭘 파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반도체들은 소부장까지 해서 대부분 팔고 외국인들은 어쨌든 바이오 쪽하고 그다음에 뭐 저 코스피 쪽에서는 뭐 딱히 어떤 특정 섹터가 보이지는 않네요. SK텔레콤이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SK텔레콤이 미국 ADR 상장한 게 96년도인데 사실 뭐 97년도 8년도 엄청난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뭐 휴대폰이 보급이 되던 시기라 좀 시기는 좀 겹치긴 합니다만 SK텔레콤도 뭐 그때 해서 재미를 좀 봤어요. ADR 상장에서. 상장한 게 이제 96년도로 알고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SK 그룹은 그러니까 한번 ADR을 해본 경험이 있군요. 그룹 내에서. 자, 요 차트는 요 표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참고하시면 지금 같은 장에서 투자 전략을 좀 고민하실 때 도움이 좀 되시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자, 반도체는 이런 거 보면 좀 고민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자, 이제 오늘 관심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티나 바이오주. 네, 바이오주를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좀 언급을 하는 건 이렇게 드문 경우긴 한데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독특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AI를 활용을 해서 어떤 그 임상 실험을 좀 하는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바이오 기업은 숫자로 표현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기업 내용만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빅데이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상장하고 나서 많은 러브콜을 받았던 기업인데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떨어졌다 안정세를 좀 찾고 있어서 좀 준비를 했고요.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협력으로 이제 AI 활용한 이제 항체 신약 개발하고 있는 요 부분, 그 다음에 4월달에 이게 요게 이제 티슈진도 요게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국제 고혈 관절염 학회에서 이제 혁신 신약 후보물질 성과 공개를 하는데 이 부분이 모멘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조금 분위기가 좀 업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차트 한번 가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떨어지고 최근에 좀 쌍바닥 잡고 이제 저점 그러게요. 높이는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바이오는 일단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은 떨어졌을 때 이거는 뭐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쌀 때 산업차라는 게 됐는데 바이오는 그게 힘들죠. 네, 그래서 네. 모멘텀이 있을 때 좀 지켜보는 부분이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은 팔았던 기관 최근에 들어왔다가 좀 약간 플랫하게 외국인들은 샀다가 최근에 좀 팔고 있는데 팔고 있는 게 멈추는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그러게요. 어떻게 나오나 좀 그게 궁금하긴 근데 지금 한데, 네. 4월에 대해서 바이오의 기대감이 크잖아요. 네. 연기금 뭐 자금 예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 잘 안 하시는 우리 위원님도 바이오를 가져오실 정도면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